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중상고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수연입니다. 자, 그럼 오늘 1학기 기말고사 총평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통합사회에서 드디어 우리 중상고 친구 100점 맞은 친구도 나타 100점 맞은 친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기 중간 때는 혼자 공부를 해서 40점대를 받았던 친구인데 이번 기말고사랑에서 저희랑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80점대 후반까지 성적이 상승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아직 지금 친구들 성적을 취합하는 중인데 지금 대체로 다른 친구들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상고 통합사회랑 한국사 총평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통합사회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사회 A파트, 즉 일반사회 파트에서 학생들이 조금 놓치기 쉬운 오점들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0문제 중에서 추론형 문항이 무려 5문항이 나와서 친구들이 이제 시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통합 B파트에서는 일단 한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관이 이제 9문제 중에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윤리 파트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니시고 지리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연관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제시문이 출제가 돼서 그 부분에 조금 시험 보다가 꽂힌 친구들은 그 문제의 제시문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협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어디서 어떤 협약이 있다 이 정도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지도랑 결합시켜서 내셨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상고가 중상고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난도가 조금 많이 높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통 근현대사에서 빈출 주제로 나오는 유형 스타일대로 내시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역적인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건, 요런 뭐 지역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교과서 구석을 봐야만 풀 수 있도록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서 이번에 이제 근현대사가 기본 내용 숙지도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시간을 들였던 파트보다 조금 단편적인 암기를 물어보는 형태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통합사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객관식 30문항에서 조금 시험 범위가 많았습니다. 4단원 문화 파트가 이제 사실상 수능 사회문화 스타일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학생들이 간과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이제 문화권과 문화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앞 페이지에서 무려 3문제가 이제 할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리 선생님께서 이 문화권 파트를 내실 때 내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중상고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세계지리 논점까지는 깊게 들어가진 않으셨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부랑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종교를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올해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배부하신 자료에 디테일하게 이제 뭐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진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께서 좀 따로 공부를 지역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파트인데 그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서 여기까지 학습이 된 친구랑 안 된 친구가 체감 난이도가 조금 편차가 컸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사회문화랑 연계되는 문화 변도, 문화 이해 태도에서는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추론형 문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 제시문의 길이도 또 많이 길어졌고 읽어야 될 문항들도 많아졌는데 이제 추론형 문항, 즉 시간이 걸리는 문항들까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험이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했다라는 평도 들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과 선지는 교과서에 없는 논점들을 가지고 내셔가지고 이제 이 일반 사회 파트에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내용을 단순히 암기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교과서랑 자료에선 불친절하게 나왔던 세 개의 이제 보통 종교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거시적인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딱 여기 남부아시아랑 동남아시아 파트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의 종교를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까지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했느냐. 사실 여기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파트인데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도 이제 체킹을 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계속 이제 저희 기본 수업 때부터 계속 연습을 했고 직보 교재도 그대로 실어가지고 진짜 지겹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그리고 여기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했는지 이제 이걸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지역 축제를 이제 교과서에는 축제만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지도와 함께 결부해서 나왔었는데 저희 기본 교재에서부터 제가 여기는 이제 스웨덴 하지야, 여기가 성팩트링의 날이야라고 이제 구분해서 충분히 연습을 친구들이 계속 해왔던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과서만 이렇게 암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조금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 변동 파트인데, 자, 문화 변동 이해 파트 그대로 이제 그 전날 제시문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문화 변동의 요인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친구들이 다 그대로 잘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가 교과서 선지 그리고 프린트 선지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소위 교사용 교과서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만 보시는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만 수록돼 있던 예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단순히 교과서의 예시를 일일이 암기해라. 이게 너희를 이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형태가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저희가 기본 교재에서부터 다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통합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교과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최다 오답 나오는 예시 문항들 문화변동 요인 쫙 정리해가지고 기본 교재에서부터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교사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논점이지만 저희 기본 교재에서부터 다 다뤄봤던 논점들이었고요. 자, 그다음 문화 이해 태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이런 문항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확보가 되면 다 풀 수 있는 논점이긴 해요. 하지만 사실 이게 또 시험 풀이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시험이어서 시험 시간이 이렇게 타이트한 시험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의 압박으로 조금 실수를 하기 쉬운 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는 역발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문화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로 A, B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C는 구분할 수 있는 논점이다. 그래서 C가 상대주의다. 이렇게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시험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훈련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직보 자료까지 그대로 나왔고 저희 문제 직보 자료랑 클리닉 자료에서 제시문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리 파트는 저희 뭐 예상했던 대로 나왔죠. 이제 지리 선생님이 조금 열의가 넘치시다 보니까 이제 세계 지리에서도 잘 안 나오는 논점들 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셨었는데 이 문항들도 사실 그동안 충분히 연습을 했던 논점들이어서 이제 충분히 숙제 개념 같이 이제 열심히 따랐던 친구들은 이제 평이하게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다 풀고 왔어서 지리 파트는 생각보다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사 논점인데요. 한국사 시험 범위가 일단은 개단원 3단원 개항기 전체 포괄해서 출제가 됐는데 문항수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객관식 총 35문제. 근데 이제 이 35문제가 뭐 사료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지엽적인 암기 여부를 묻는 형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지엽적인 암기를 하는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잘 교과서에서 훑어보지 않는 부분에서 주로 끌고 와서 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고요. 그대로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셨던 정오 판단형, 서술에 오류가 있는 거 문제 그리고 똑같이 숫자 계산형 문제가 그대로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디테일하게 나왔냐? 1번, 2번 문항부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교과서 본문이 아니라 한 교과서 소단원이 끝나는 뒷파트에 있는 사료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자, 박 교수의 환재집을 물어보고 있고 이 글의 저자 박 교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전날에 모의고사 그대로 박 교수 환재집 찾는 거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갑신정배 때 주장했던 개혁정강에서 오류가 있는 거 찾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전날 그대로 똑같이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재심은 똑같이 이제 오류가 있는 서술형 개수 찾는 거 그대로 출제됐고 정오 판단형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 높게 나오셨습니다. 을미사변은 경복궁 수정전에서 일어났다. 자, 이게 교과서 본문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소단원 끝날 때 뒷부분의 자료에 요 마지막 한 줄 을미사변이 권천궁에서 일어났다. 요 마지막 한 줄이 뒤에 조그맣게 제시가 들어가 있는 제시문이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날 그대로 연습을 해봤어요. 그쵸? 틀린 서술 찾는 문제로 경복궁 수정전에서 을미사변 일어났니로 이제 똑같이 문제가
제시문 똑같이 제시됐어서 이건 이제 맞아줬어야 되는 문장이고, 그리고 3번 문점도 저희가 직역도로 했습니다. 전하는 경원궁이고 전등은 경복궁이다. 이것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 자, 러시아 공사관은 고딕 양식 아니라 르네상스 양식이다. 이런 것도 저희가 그 연표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간과할 수 있는 거, 놓칠 수 있는 만한 거 다 이제 정리해서 드렸는데 거기 그대로 삽입이 돼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 맞추기 문제는 생각보다 좀 출제 비중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약에 순서 맞추는 문장도 뭐 그대로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중상고를 항상 이제 한국사를 대비하면서 느끼는 점이, 설마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내실까 하면서 걱정하면서도 제가 이제 넣어놓긴 하지만 설마 여기까지 내실까 하는 논점들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교과서 딱 시작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생각열기 파트에서 그대로 이제 선생님 문제가 출제가 되셨습니다. 혹시 놓칠까봐 저희 전날 한국사 모의고사 중상고는 중상고 스타일이 너무 강해서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데, 혹시 친구들이 여기를 잘 안 볼까봐 노하나 걱정스럽게 걱정돼서 넣어놓던 논점인데 그대로 또 출제가 되어서, 이번에 이제 전날 모의고사를 충분히 숙지했던 친구들은 아마 생각보다 난이도가 평이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구석구석 지엽적인 암기를 하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2학기 출제 스타일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통사 A 선생님께서 1단원, 2단원, 3단원 윤리랑 일반 사회 파트 그대로 가져가실 거고요. 이제 통사 B 타입에서 지리 선생님께서 4단원, 5단원 이제 나눠서 또 똑같이 수업을 하실 텐데, 통사 A 파트에서 지금 계속 선생님이 출제 난이도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사 특히나 1단원 우리 정치화법이랑 연계되는 파트는 이번 문화 변동 요인과 문화 이해 태도처럼 게임형 추론형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 저랑 같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 유형을 연습했던 친구들은 이번 파트에서도 좀 수월하게 이런 문제 유형을 저희가 다뤄볼 수 있는 거 거의 다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풀이 훈련으로 좀 충분히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문항 유형의 그 연습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이번 방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고사 때 열심히 시험 시간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유형들 대체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번에 행복 파트에서 어려웠던 것처럼 정의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윤리 논점을 생각보다 심화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별로 개념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데 죄송한 말씀인데, 행복 파트보다 이 사상가들의 흐름 이론이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정의 파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활과 윤리랑 연계된 분배적 정의 파트 사상가들의 주장들, 빈출 노점, 심화 노점까지 꼼꼼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경제 파트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고, 중상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친구들이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사실 계산형 문제 파트는 푸는 방법만 알면 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통사 A 선생님께서 이렇게 약간 친구들이 간과하기 싫은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물어보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막상 받아봤을 때 당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념 정확한 이해도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리 선생님은 좀 열의가 많이 넘치시죠. 그래서 4단원, 5단원 똑같이 세계지리랑 한국지리 연계돼서 이제 가져오실 거고, 근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리 선생님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못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2학기 때 이게 좀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이게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선생님의 수업 시수가 1시간 더 확보가 되신다 그러면 이번에 지리 선생님이 난이도를 크게 올리시진 못하셨지만 수업 시수가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1시간 더 확보가 된다면 1학기보다는 지리 파트에서 난도가 좀 더 많이 올라올 거다 예상이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일제강점기를 보고 대한민국을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볼 텐데, 일제강점기랑 대한민국 파트는 여러분 내용이 진짜 많아요. 본문 내용, 수록 양 자체도 많은데 여러분의 선정 교과서인 비상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에 없는 논점들까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범위가 일단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 되는 거는 독립운동 단체, 또 인물, 또 여러분 학교에서 좋아하는 활동 지역까지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대한민국을 오히려 친구들이 더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뭐 부모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그 대통령사를 같이 이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을 그냥 뭐하러 공부해 하긴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상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만나봤을 때는 제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태조 왕건이랑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파트가 친구들한테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또 어려운 점이 뭐 여러 정책 이름도 나오고 여러 경제 용어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개념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중상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상고만의 스타일이 너무 확고해요. 이번에 이제 빈출 주제로 연습을 했더니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하는 친구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중상고만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개념을 그렇게 이제 숙지를 해야 되고 이번에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올해부터 이제 약간 재미를 보셨던 게 이제 연상형 문제입니다. 중상고는 지금 단순히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부터 그리고 이제 교과서 구석구석 숫자란 숫자는 다 연관지어서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연도 외의 숫자들도 꼼꼼히 이제 체킹을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학기 동안 이제 개정통합사회가 바뀌면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예상대로 통합사회에서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난도를 높이셨고 또 교과서가 바뀐 만큼 선생님들이 비상교육 교과서에 처음으로 출제되는 논점들을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이런 기조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2학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